자,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가운데 드디어 터질 게 터졌죠. 헝따 공식적으로다가 파산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야, 헝따 니네 이자 지급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일십이라고 하죠. 읽고 씹으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자 피치가 빡쳐가지고 니네 일단 제한적 디폴트를 걸어줄게. 헝타뿐만 아니라 카이사그룹 역시 채무 불이행자로서 공식적으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자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한적 디폴트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회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완전하게 디폴트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중국 인민은행이 뒤에서 손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와중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이틀 동안의 상승 후 조정 및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48,000달러대 아래로 내려와 버리고 만 상황.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14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좀 오르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헝따에 관련해가지고 암호화폐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또 말이 많죠. 테더가 헝따 쪽에 채권을 들고 있었다. 혹은 헝따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팔았다. 여러가지로 추측 및 가설들이 돌고 있는데요. 일단 헝따 및 중국 경제가 박살나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그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일단 그렇게까지 충격은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내년까지 어떻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지 조심조심 해가면서 상황을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소식들을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래저래 난장판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추매를 단행했습니다. 1434개의 비트코인을 평단 57,477달러에 사버리고만 이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레지 물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향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뚝심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보유 숫자로는 3위에 달한다는 이 3위 돼지가 있었죠. 이 돼지가 3일 연장으로다가 비트코인 추매를 했는데 어제는 평단 54,400달러에 비트코인 133개를 쟁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아무리 봐도 개인의 자금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데 누굴까요? 어떤 국가나 단체인 것일까? 아니면 이거 혹시 외계인인가? 외계인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구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개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술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매집 소식이 있었는데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한 모바일 앱 및 클라우드 개발사인 펀웨어가 비트코인을 마찬가지로 100개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평단은 49,750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총 630개의 비트코인을 회사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니까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줄어들죠. 좀 물량 입금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떨궜는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자마자 재빠르게 또 매집에 들어간 큰 손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불장은 역시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 매집은 계속되고 있고 개미들은 털리고 있고 고래들은 더욱더 배를 두둑하게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 속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다시 한번 크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랑 비트코인 가격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강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딱 차트만 보셔도 비슷한 방향으로 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 이번에 해시레이트는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조만간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자, 일단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 새벽 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9,473개의 비트코인들이 선물 거래소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롱을 칠 것인가, 숏을 칠 것인가, 수탁을 지원하는 거래소일 경우 이 수탁 업무를 위한 입금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바이빗 셋 다 수탁 업무는, 수탁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존나 조마조마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주요 지지선 위에서 간신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은 또 당연히 골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상단 추세를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 아직까지 추세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테스트한 다음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와리가리 타고 상승,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트 패턴인데요. 여기 있는 유리 분석가는 이야기 해주기를,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현재 3 Rising Valleys라는 패턴을 그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3단 점프를 해가지고 급상승, 이 패턴의 지금 기술적인 예측가는 10만 8천 달러다 라고 하면서 희망 회로를 3단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 이어서 테크뎁 분석가는 이야기 해주기를,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구간 같은 경우도 지난 1월달부터 박스권 안에서 와리와 가리를 때려주고 있다. 축적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방향성이 나올 텐데 나는 상방향으로 걸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석가들이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이 분석가 CJ 페러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하방을 보고 있는 듯한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 아래에서 더 낮은 저점과 더 낮은 고점을 기록을 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상승 추세로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비트코인의 약세가 더욱더 강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여러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이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힘을 다시 한번 내줄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혼탁한 상황이어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근데 점쟁이가 이걸 맞출 수 있으면 거기서 점 보고 있겠습니까? 한쪽이 몰빵해가지고 억만장자 돼가지고 은퇴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정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비트코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마리 뉴먼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이 지난 11월 비트코인 1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정도를 GBTC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 그 외에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이 어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지 좀 더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구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해서는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인 판테라 캐피털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폰지 사기는 미국 국채와 몰기지, 대출 융자다. 이네들 버블 터지면은 전부 다 골로 간다. 비트코인으로 대피하라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규제 당국이 바로 이 거품들을 조장하고 있다. 가장 큰 폰지 사기는 미국 정부와 모기지 본드마켓이다. 연준이 시장 조작을 중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위험을 해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개의 데이터를 공유를 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실질 수익률을 분석해보니까 지난 50년간 실질 국채 수익률은 평균 2.63%인데 양적 완화가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잠깐을 제외하고는 평균을 밑돌았었던 상황. 연준의 머니 프린팅, 달러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렸는데 마이너스 4.65%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 없는 녀석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장받고 무언가를 사고 있는 것일까?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의 1년 전 대비 물가 상승률은 6.2%, 그 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물가 상승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물가 상승의 원인은 돈의 쓰나미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모든 자산시장이 박살났을 때 비트코인도 따라서 박살이 났었는데 앞으로는 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래도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큰 가치를 둘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파리 형님, 항상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자였었는데요. 지금은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전환을 시켰다. 그리고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 양을 줄이고 이더리움을 대폭 늘리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이 8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후에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XRP, 솔라나, 샌드박스, 마나, 아베, 유니스왑, 포카닷, 칠리즈, 랠리 등이 포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의 예측대로 비트코인보다 해당 알트코인들의 성적이 더욱더 좋을 것인지 다가오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알트코인 매틱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마어마한 고래 두 마리가 한화 56억 7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매틱 190만 개 정도를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고래들 어마어마한 놈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한편 매틱, 폴리곤 측에서는 ZK 롤업 스타트업 미러 프로토콜을 인수하게 되면서 기술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러 프로토콜은 폴리곤 제로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것이며 ZK 롤업 기술을 내년쯤 완성시킬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때까지 매틱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매틱 외에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한 알트코인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게 되고 나면은 마나, 체인링크, 매틱, ALCX, 펀, 그리고 연파이낸스 등등을 매집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지금 다 같이 아작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진정하기를 고래들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바이누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정말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바이누 게임즈가 호주에서 가장 큰 게임 개발 회사인 플레이사이드 스튜디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앞으로 향후 8개월에 거쳐가지고 15시 NFT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신작 게임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나도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시바이누의 야망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인 빗페이에서 기업 지불 옵션에 시바이누를 추가했다는 소식 또한 나왔었는데요. 이런 시바이누 언젠가 다시 한번 길을 모아가지고 떡상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달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번 틀어주기, 그 다음에는 좋아요 눌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